고급 호텔 국제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7개국 CEO들이 모인 긴급회의, 각기 다른 언어가 오가는 혼란 속에서 전문 통역사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오고 회의는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100억 원대 계약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회의장 구석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주머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사흘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남 한복판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 가정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집 주인인 강민준 회장은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62살의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다시 닦아요.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58살의 나이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김서연 씨는 순자 씨를 지나치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영 답답해. 냄새도 나고. 점심시간 순자 씨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휴식 시간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 미국 연수 준비는 잘 돼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미국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국제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통역사들을 보는 순자 씨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습니다. 그리운 듯한, 아쉬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평범하고 외로운 가정부 박순자.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택 안이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도착했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회의실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통역사가 기술 용어를 잘못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잘 풀리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잠깐 갈게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오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다음 날 아침 저택 대강당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제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지훈 전무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7개국 CEO들이 오십니다. 통역 준비는 됐나요? 네, 전문 통역사 5명을 섭외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통역 부스에서 젊은 여성 통역사가 어지러운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통역사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굴 구합니까?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나서지 마. 들킬 수 있어. 하지만 도와줘야 해.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역을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서연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가정부가 무슨 통역을 해요. 최지훈 전무가 순자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테스트를 해보죠. 일본어를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일본 CEO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일본 CEO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오래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순자 씨는 통역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손에 쥔 헤드셋이었습니다. 포럼이 재개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본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최지훈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통역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들도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2시간의 세션이 끝났습니다.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 CEO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통역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회장이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가시죠. 회장실에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통역 일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한 20년쯤 했습니다. 일본어만요? 아닙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도 할 수 있습니다. 4개 국어를요? 김서연 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으시면서 왜 가정부 일을 하신 겁니까? 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어요. 최지훈 전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통역 일을 그만두신 겁니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50이 넘으니까 아무도 저를 쓰려고 하지 않더군요. 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자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지훈 전무가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정식으로 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통역사로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실력이 있는데요. 그때 회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일 긴급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유럽 본사 임원들과 아시아 지사장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각국 언어로 진행됩니다. 여러 언어를 커버할 통역사가 최소 5명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7시 회의인데 지금 밤 9시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순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 언어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7명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 순자 씨는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로 즉시 전환하며 핵심 내용을 커버했습니다. 최지훈 전무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5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실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수준이 아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러시아 영업본부장이 갑자기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언어였습니다. 영국 법무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통역사는 처음 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6개 언어라니요. 최지훈 전무가 물었습니다. 혹시 더 하시는 언어가 있습니까? 스페인어도 조금 합니다. 7개요? 김서연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일하셨던 겁니까? 순자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국제기구요? 유엔 본부였습니다. 20년 동안 통역사로 일했어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엔 통역사가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니. 김서연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지훈 전무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쩌나. 딸에게 들키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금융채권관리센터입니다. 이번 달 이자 납부가 또 연체되셨는데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미 석 달째 연체이십니다.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넘는데 어디서 구하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흰 의사 가운을 입은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너 왜 여기? 김서연 실장이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네, 제 엄마예요. 엄마가 여기서 통역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은이도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옷을 입고 계세요?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결정은 하셨습니까? 순자 씨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채권 독촉 전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통역사는 프로젝트마다 계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끊길까봐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가정부로 계속 일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통역 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그동안 계속? 응. 3년 동안 여기서 가정부로 일했어. 왜요? 왜 그러셨어요? 모녀만 남았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업 실패했을 때 빚이 얼마였어요? 15억이었어. 내 학비, 병원 레지던트 생활비, 빚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이 넘었어. 통역 일만으로는 불가능했어.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엔 통역사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엄마를 불쌍하게 볼까봐 두려웠어.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가정부로 일하셨든 통역사로 일하셨든 상관없어요. 엄마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엄마, 이제 통역사 일 다시 하세요. 제발이요. 전 이제 레지던트 월급도 나오고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응, 엄마. 이제 엄마 꿈 이루세요. 회장과 최지훈 전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제 제안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급여는 안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요. 순자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식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해 주세요. 30분 후 회사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박순자 씨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박순자 씨는 20년간 유엔 본부에서 통역사로 일하셨습니다. 7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흘 전 일본 기업과의 협상, 그제 유럽 본사와의 화상회에 모두 박순자 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이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3년이나 청소나 시키며 무시했습니다. 회장이 순자 씨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최지훈 전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서연 실장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례하게 대해서 괜찮습니다. 다들 몰랐으니까요. 아닙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겉모습도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수석 통역사였습니다. 오늘은 국제통역사 협회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의 통역사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딸 지은이 회장, 최지훈 전무, 김서연 실장이 함께 왔습니다. 올해의 통역사상 수상자는 박순자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아무도 저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다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나이든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가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준 분들 덕분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을 봐준 회장님, 기회를 주신 최지훈 전무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지은이.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준 딸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딸이 달려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딸. 너 덕분이야. 회장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젊은 통역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용기가 생겼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과 실력이 중요하죠.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걸 믿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고 믿었어요. 저도 할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선생님. 고마워요, 여러분. 그때 최지훈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후배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처럼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58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작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